(4월 4일) 그 비밀을 하나 풀어헤쳤습니다. 빛, 칼라 이런 것까지 매우 정확하게 추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엄청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르노 사진 모델이 돼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미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드저니가 4월 4일날 내놓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침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 이 기능이 나와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능이 추가됐고요. 미드저니 V5 버전이 나왔을 때 그때 어나운스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숨겨진 기능이 더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비밀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4월 4일 그 비밀을 하나 풀어헤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ntroducing Describe for Image to Text입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그 이미지를 해석하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툴을 한 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2주 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메인 서브젝트 정도나 뭐 포즈 정도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 한두 개 정도는 알아냈지만 스타일이라든가 빛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능력이 부족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 미드저니를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미지 투 텍스트 이걸 활용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나운서 한번 보시면요. 자, use 슬래시 디스크라이브죠. 슬래시 디스크라이브 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4개의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죠. 한 개도 아니고요. 4가지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텍스트를 추출해 준다는 겁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추출한 텍스트로 또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편의성까지 제공한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를 치고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텍스트를 추출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프롬프트를 추출해 준다는 거죠. 한 개가 아니고 4개의 프롬프트를 추출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4개의 추출된 프롬프트를 버튼을 누름으로써 바로 생성이 되게 하는 편의성까지 이 3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몇 장 해본 결과 엄청난 기능이고요.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포즈, 빛, 칼라 이런 것까지 매우 정확하게 추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미드저니의 엄청난 인기와 방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V5 버전에 들어와서 실사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기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엄청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크라이브 커맨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슬래시 치시고 디스크까지만 쳐도 위에 자동 완성이 되죠. 엔터 그냥 누르시면 여기 이미지를 넣으라는,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업로드 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미드저니 봇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렇게 추출해 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텍스트를 추출한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는 미드저니 아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겁니다. 미드저니와 다른 모델로 만든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 2, 3, 4번이 있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롬프트로 생성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요 프롬프트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1, 2, 3, 4번 버튼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프롬프트, 추출한 내용이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선택했고요. 뭐 다른 꼼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요 버튼을 누르면 요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이 프롬프트를 긁어서 밑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혹시 얘네들이 꼼수를 썼을까봐.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흡사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림체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런 빛이나 이런 눈, 코, 입 이런 거. 그다음에 보시면은 눈, 그렇죠? 눈, 코, 입 이런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비슷하죠. 특히 이런 빛이나 느낌 같은 것도 비슷하게 추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하냐고, 웨어링,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포즈까지 알려줬고요. 플라워, 바닥이라는 것도 인식했고요. 이런 바닥의 느낌도, 그리고 바이올렛 앤 브라운, 이런 보라색, 이런 느낌이랑 갈색, 이런 거를 색깔을 인식했다는 거죠. 이게 러시아어는 잘 모르겠고요. HD, 뭐 델리게이트, 크리스프, 클린, 파일즈, 스택스, 뭐 이런 거는 이제 효과 같은 건, 이런 건 이제 뭐 해상도 이런 거에 관련된 것 같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복장이라든가 행동, 포즈라든가 이런 바닥을 인식했다던가 그 다음에 이런 컬러 이런 것도 인식했다는 거 놀랍습니다.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이 미드저니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다른 모델로 만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도 비슷하게 추출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드저니로 만든 어떤 이미지 안에 뭐 워터마크나 어떤 안에 어떤 숨겨놓은 어떤 암호나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자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게 의심이 들어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는 안 해봤습니다. 미드저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일명에 이 앞에 그 프롬프트들이 몇 개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힌트로 얻어서 해석할까봐 일부러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는데도 거의 한 95% 이상은 완벽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생성 모델이 달라서 그렇겠죠. 만약에 이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스테이블 디퓨전에 갖다 붙여보면은 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각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색이 아닌 어떤 이런 흑백으로 된 이미지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한 모델이고요. 한번 넣어서 봤더니 블랙, 화이트, 드로잉, 그죠?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인식했고요. 골든 리트리버. 이걸 강아지를 골든 리트리버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냥 강아지로 하지 않고요. 강아지의 종류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리고 스타일 얘기가 나오네요. 백그라운드 엘리먼트. 이런 백그라운드의 엘리먼트가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뭐 나뭇잎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해 준 거죠. 뭐 알렉산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무슨 뭐 아티스트의 이름까지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아트, 생성한 이미지라는 걸 알죠. 그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판별하는데 쓰일 수도 있겠네요.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이런 키워드가 추출된 거 보면 여기도 보면 제너레이티브 아트 이렇게 추출됐죠. 그래서 이런 걸로 밑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아트 AI 생성된 거다. 텍스트를 추출했네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뭐 디테일드 뭐 이렇게 뭐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종횡비까지도 47대 61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뭐 종횡비야 뭐 크기를 재면 나오니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또 얘를 보시면은 무슨 뭐 3400 이렇게 뭐 해상도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이런 거를 조합하면은 더 정확한 이미지를 뽑을 수 있겠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 네 개의 프롬프트 안에 이 그림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아까 방법처럼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텍스트를 그냥 긁어서 밑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거죠. 이렇게 4개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를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추출한 텍스트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은 배경이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꽃이랑 나뭇잎이랑 이렇게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백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그 생성하는 모델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단순하죠. 미드전이는 조금 더 미학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음영 처리나 이런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흡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둘 다 이미지 생성 모델이니까 뭔가 안에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형님이죠. 일론 머스크 형님을 가져와서, 이건 그냥 구글에 있는 아무 이미지나 가져온 겁니다. 제일 유명한 거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미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분석했다는 뜻이고요. 네, 포트레이트 세션, 그쵸? 포트레이트 초상화라는 거 알고요. 라이트, 베이지 앤 블랙 보시면 여기가 약간 어두우면서 블랙과 베이지를 적절히 조합한 그런 컬러 느낌, 베이지 블랙 요거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고요. 스탁 포토,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이런 거는 그 스타일에 관련된 거고, 대단하죠. 앨런 머스크의 초상화라는 거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파운드 오브 체어맨 이런 것도 나오네요. 테슬라 이런 정보까지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화가, 이런 뭐 아티스트의 이름도 나오고요. 뭐 웃고 있다, 뭐 살짝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블랙 수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수트라는 것도 알고, 컬러도 알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타이인데 요건 실수네요. 요 화이트 타이는 없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트 포즈, 그 다음에 뭐 머스크 홈페이지, 뭐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스타포터 트레디셔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밑에 요 버튼 클릭 안 하고 그냥 텍스트를 긁어가지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겁니다. 뭐 포즈는 요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멀고, 뭐 구도 같은 거야 여기가 나와있지 프롬프트에 나오지 않아서 그 초상화 포트레이트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아까 그 베이지랑 블랙이라는 빛깔 때문에 살짝 어둡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셔츠가 화이트가 아니고 이제 블랙이죠. 그런 부분이 좀 키워드가 덜 추출된 것 같고요. 뭐 일론 머스크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워낙 뭐 이 얼굴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추출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이 그림을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화이트 셔츠 추가로 입력하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다시 제가 테스트하고 다시 보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텍스트를 추출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은 약간 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네 개를 조합해서 하나로 정리해서 뽑아낸다면은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네 개의 텍스트를 조합해서 예를 들어 GPT한테 중복되는 거 빼고 뭐 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의 완성된 프롬프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받았을 때 뭐 URL로 받거나 어떤 모르는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거를 GPT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드저니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겠죠. 복제된 이미지의 프롬프트는 제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워낙 유명인이고 뭐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배경이 큰 이미지는 어떨까?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는요,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그냥 배경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이런 배경이 보이죠. 이렇게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이 기능이 잘 수행되는지 테스트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와 선 벌리고 있는 포즈, 여자, 뭐 이런 옷 이런 것들을 잘 추출하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우먼, 여자 알아냈죠. 그 다음에 홀딩 핸드 업, 손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암즈를. 그리고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웃고 있고요. 웃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toward
the ocean. 이거는 바다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요건 틀렸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style, use, full, 에너지가 넘치고 화이트와 라이트, 뭐 화이트, 하얀 빛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중에 뒤에는 이제 스타일이고요. 하얀 빛에 뭐 하늘빛, 아주르는 하늘빛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페라니아, 요거는 뭐 필름 이름이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 이제 효과고요. 그 다음에 96대 55 비율까지 어스펙트 레시오 알려줬죠.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은 또 젊은 여자, 스마일, 그리고 암즈, 하늘로 팔을 뻗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블루, 라이트, 화이트, 그쵸? 블루 앤 화이트 이렇게 배경 설명하고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블루와 라이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female portrait, 초상화, 서있다, 그리고 팔을 뻗었고 뭐 이런 거 다 잘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거를 아까 첫 번째 프롬프트로 해서 넣어봤더니 역시나 아까 그 toward to ocean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방향이 반대죠. 하지만 옷이나 팔을 벌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빛깔 같은 거는 정확하죠. 어쨌든 요거는 좀 틀렸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요 프롬프트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옷도 하얀색 옷에 옷의 스타일은 약간 다르지만 뭐 요런 옷은 비슷하고요. 요것도 비슷한 옷이고요. 이렇게 팔은 좀 짧지만 요건 셔츠라서 약간 다르고요. 그죠? 포즈나 이런 구도 같은 것이 완전히 비슷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죠? 요 원본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게 원본이고요. 두 번째 프롬프트로 생성한 게 이겁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AI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감흥이 그렇게 적으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AI죠.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죠. 어떤 완성된 결과물에서 그 재료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미지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거고, 이 정도로 자세하게 뽑아낸다고 하면은 뭐 동영상으로 가는 거는 금방일 거고요. 아마 이미지를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우리만의 프롬프트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렇게 텍스트를 추출하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면 이제는 그냥 텍스트로 편집하는, 이 원본을 텍스트로 편집하는 기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교해지겠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내용은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럼 배경을 이렇게 선택하고 마스킹 처리를 한 다음에 배경을 바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불러와서 텍스트가 추출됐으면은 거기다가 추가로 그 배경이 오션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텍스트로 도시로 바꿔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오션이 삭제된 거기 때문에 시티로 제너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도시에 서 있는 이런 여자로 편집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이제 이미지를 해석하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편집하는 부분에서 살짝 무섭네요. 그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롬프트를 뭐 공부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미드저니 돌리면은 프롬프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그림은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고생하는 게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 수 있겠죠. 시간이. 왜냐면 이런 뭐 서브젝트야 뭐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지만 뭐 컬러라든가 여기 나온 무슨 뭐 필름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들고 거기서 살짝 변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게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는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 이미지 미드저니를 만드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이런 고민이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들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미드저니에서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나왔고요. 이제는 더 이상 프롬프트 고민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이미지 있으시면요 그냥 가져오셔서 명령어 치시고
이미지 넣으시면 바로 엄청나게 정확한, 제가 볼 때는 95% 이상입니다. 95% 이상으로 정확한 프롬프트를 뱉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4가지나 뽑아준다. 그리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테스트할 때만 해도 이게 초반이라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약간 버벅거리고 잘 안 됐었거든요. 3분씩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20초에서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그림을 이렇게 4가지의 정확한 프롬프트 이렇게 해석해준다. 이건 어메이징입니다. 진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미지에 어떤 프롬프트를 추출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붙이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붙이고 배경 프롬프트를 붙이게 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그림을 그대로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술이 필요 없죠. 그냥 텍스트로 그냥 끝나는 거죠. 단어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 단어, 배경, 어떤 배경인지 영어만 알면 되고요. 그 번역기 돌리면 되죠. 그 다음에 스타일, 수치만 넣으시면 되고 종횡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옷도 바꿀 수 있겠죠. 블랙 수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화이트 수트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텍스트로 편집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솔직히 이런 거에 흥분하지 않으면 어떤 거에 흥분하겠습니까? 그냥 대단하고요. 또 대단하고요. 이게 인공지능이고요. 딥러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의 양과 시간과 뭐 약간의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데이터 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드저니에 사람이 몰리고 있고 점점 이런 좋은 기능이 나올수록 더 몰리겠죠. 지금 다른 뭐 레오나르도나 뭐 플레이그라운드나 뭐 예전에 많이 썼던, 초반에 썼던 뭐 달리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냥 복제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그냥 무슨 야한 포르노 같은 그런 야한 그 어디서 뭐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 모델로 훈련시킨 다음에 계속 그냥 벗기고 있죠. 그게 한계죠. 왜냐면 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드전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이번 V5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몰리고 뭐 단어 사용에 약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실사 이미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사 이미지 엄청나고요. 그래서 더 몰렸죠 지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AI를 가지고 성공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겠죠.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아마 이미지 쪽은 미드저니 하나로 통일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드저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요 아마 특화시켜야 될 겁니다. 아마 어떤 한 분야로. 버티컬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애니메이션에 특화시킨다거나 포르노에 특화시킨다거나 스테이블 디퓨전 지금 거의 포르노 사진 모델이 돼버렸죠. 그리고 무슨 뭐 렌더링에 특화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미드저니를 제가 볼 때는 따라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이 지금 저희가 V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주가 됐나요?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다.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 아직은. 하지만 다른 거 지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섭습니다. 물론 쟤는 유저로서 좋은 기능이지만 생성 이미지 생성하시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미드저니가 API도 제공한다고 하죠. 이 API를 제공한다는 말은 이 디스코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웹사이트 이런 것까지도 점령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져가서 써라 이거 아닙니까? 돈 내고 가져가라. 우리 기술 보고 가져가서 다른 데도 뿌려라. 너희들이 개발자들이 가져가서 다른 곳에 뿌려라 우리의 기술을. 이거 아니겠습니까? API까지 공개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은 죄송하고요. 이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몰리고 데이터가 더 쌓이면 쌓일수록요 이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완벽해질 건 확실하죠. 그죠? 데이터가 많은데 이거보다 정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발전함에 따라서 역시 리버스 엔지니어도 같이 발전하는 분위기입니다. 둘이 서로 뭐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겠죠.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리버스를 해서 이 리버스한 결과 나온 거를 다시 프롬프트를 재조합할 수 있겠죠. 이 리버스 엔지니어지만 결국엔 여기에 다시 편집을 하거나 재생성을 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또 추가되어야 할 겁니다. 이 프롬프트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냥 복사가 되겠죠. 그냥 카피.
이런 카피는 저는 뭐 지향하진 않고요. 저희 미도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 요즘 아까 제가 좀 약간 격하게 말했던 포르노 사진 모델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은 조금 과장해서 한 말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 너무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요거를 언급을 자꾸 드리면은 오히려 더 모르셨던 분들이 자꾸 이걸 알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실까봐 제가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미도연, 그리고 미드저니, 그리고 생성형 AI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업데이트 소식, 이런 것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한 발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용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엄청난 도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